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림 문자 84강 이제 계속해서 신체에 관련된 게 합니다. 머리에서 이제 마음으로 내려왔고요. 마음에서 이제 몸에 관련된 겁니다. 몸은 딱 하나인데 이제 신이죠. 몸이라고 하기 뜻은 몸이고 발음은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 이렇게 하죠. 몸체 그러지는 않죠. 자, 요렇게 표현했어요. 재밌는 게 이게 몸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지만 몸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거는 사람이 손을 쓰는 모양입니다. 얼굴에. 그리고 밑에는 다리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 글자를 보면서 이거는 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옛날에는 꼬리가 있었나? 예? 그냥 글자 자체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과학이나 이런 거, 뭐 진화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인간도 꼬리가 있었는데 태아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태아됐는지는 모르죠. 자연이 그랬으니까. 사실은 꼬리를 잡으면 몸통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예? 대부분의 짐승들은 모르지만 요즘은 이제 개를 많이 키우니까 개를 꼬리 한번 잡아보십시오. 바로 뭅니다. 개 꼬리를 잡아갖고 흔들고 하면은 대부분의 개는요 뒤돌아서서 바로 물어요. 그 경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 꼬리는 절대 안 만집니다. 그리고 꼬리로 표시해요. 이 개는 자기의 그 행위를 꼬리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꼬리가 올라갔을 때하고 내려갔을 때 하는데 올라갔을 때는 좀 덜한데 꼬리를 그 다리 밑으로 숨겼을 때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는 개가 경계하는 건데 하여튼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요렇게 표현한 게 저는 참 재밌어요. 이거는 손은 건 맞아요. 예? 이거는 사람이 구부린 거고 그래서 제가 몸신을 볼 때마다 그러면 이때 이 글자를 만들 때는 꼬리가 좀 붙어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그 논박은 나중에 하고 아이 이렇게 할 때 뒤에다 끈 늘어뜨리는 거 못 보셨어요? 끈을 늘어뜨리는 게 아마 이것 때문에 균형 잡기 위해서 늘어뜨리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자, 이게 몸신자고요. 몸신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몸신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 모양의 몸이다. 그죠? 정확히. 그러니까 사람 모양의 몸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상인지신. 예, 그래서 이 몸신자는 지금 이렇게 변화했죠. 근데 거의 비슷하죠. 근데 몸신자는 대부분 잘 쓰시잖아요. 잘 쓰는데 왜 이렇게 쓰지가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이렇게 삐침 모양이 있는데 보통은 머리나 이런 거는 동물의 형상을 삐침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몸신과 관련된 단어는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특히 동북아에서는 몸을 제일 귀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몸부터 수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자가 들어간 신체. 이게 이제 요 체자도 하면은 요거는 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쓴 거는 뼈고요. 밑에는 고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풍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체가 좋다 하잖아요. 풍체가 좋다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을 한다. 헌신이죠. 드릴헌이죠. 그러니까 헌신할 때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놓는 거.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수신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경전 중에 대학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요것만 아는데 사실은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만 가르쳐서 그래요. 근데 사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경물치지 성의 정신이에요. 사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치지 그 다음에 그걸 알아야 되고 경물, 치지, 성의, 정신 그 뜻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정신 그거는 그 뜻을 말하자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한데 정말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순서로 배운 거예요. 수신이 돼야만 치국이 되고 제가가 되고 제가가 돼야만 치국이 되고 치국이 돼야만 평천하다 아니라 이거 동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이 안 되면 그러면은 장가를나 결혼을 못 하나요? 가정을 못 꾸리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상에 있는 거는 우리의 삶에 있는 거고요.
원래 이거 경전을 만들 때는 그게 동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예. 그러니까 수신이 돼야만 말하자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하는데 그런 거를 한자로는요 소적고대라고 그럽니다. 소 여기는 없는 건데 소적고대가 그 말이에요. 소적고대. 이 말은 뭐냐면 작은 것이 쌓여야 높고 큰 것이 된다.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요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아마 소적고대라는 말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말하자면 기본이 쌓여야 크게 될 수 있고 높이 갈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는 기본이 쌓이지 않으면 크거나 높이 가는 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있는 데가 있죠. 저기 대전에 가면은 동춘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소대헌이라고 있어요. 헌자. 그러니까 소대헌. 예. 그건 뭐냐면은 여기 소적고대에서 나온 걸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동춘당에 가면 그런 집인데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작은 거를 버리고 큰 것을 추구한다. 자, 똑같은 말인데 제가 하는 뜻이 다르죠.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거를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충실해야만 크고 높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단단해야 안정하고 크게 되는데 작은 거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크고 높은 게 다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그러니까 동춘당에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 동춘당에 가면 소대헌이라고 있어요. 원래 헌은 재헌, 합감, 루정 이래서 헌은 저 건물에 붙이는 건데 가시면은 거기서 아마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몸신자고요. 몸신에 붙은 글자 중에 몸신이 있으면 여기다가 마디촌을 더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몸신에 마디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바른 자세로 활을 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몸이 있는데 몸이 마디촌이라는 거는요. 1촌, 2촌이니까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부가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니까 가장 작은 거에서 말하자면 기초가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활을 쏘는 데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뜻은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써놨어요. 국노 발어 시인이 중어 원양. 원래 이거예요. 너무나 다 자세하게 해석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야 멀리 있는 것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는 소대헌의 개념하고 좀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 왜냐면은 표적을 활을 쏠 때 내 몸에 아주 지금 그 작은 부분까지 균형을 맞춰야 멀리 있는 것을 맞출 수 있다. 그게 중을 잡는 거예요. 표적으로 말하면은 멀리까지 나가는 거고요. 그 말하자면 개념으로 말하면 중을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수다, 발사다. 그래서 혹시 문화재나 이런 계통에 계신 분들은 관덕정이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관덕정은 활을 쏘는 곳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디 가는데 관덕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그 관덕정에서는 이 그 내용 같은 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활을 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활을 쏘는 장소이지만 활도 말하자면은 내 마음과 몸을 중심을 잘 잡는다 이런 개념까지 확장해서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괜히 그냥 그 몸에다가 규칙을 적용한 게 그냥 적용한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달 있으면 우리가 그 파리 올림픽을 하죠. 그러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기초 훈련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큰 선수, 거대한 선수들은 보면은 뭐 축구가 됐던 어떤 기초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거죠. 그런 기초가 돼야 크게 높게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게 이제 솔사고요. 자, 제 신체 중에 솔사에다가 이제 여기 있지만 여기다가요 신체에다가 말씀원을 더하고 아까 마디촌을 더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솔사인데 거기다가 말씀원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점점 이제 지금 80 이제 강 넘게 84강째 오니까 하면은 이제 앞으로 후반부로 가면은 계속 제가 한자를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몸신을 알아야 되고 마디촌을 알아야 되고 이거는 규칙이라는 데에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말씀어는 아직 안 나왔어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가 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하여 물리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거야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한다. 이거 틀렸네요. 사례입니다. 예, 사절한다. 예, 사절은 뭐냐면 신문 사절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신문들을 잘 안 보니까. 예. 그다음에 뭐 사절할 때. 그다음에 사죄한다. 예, 예, 내 죄를 갖다가 한다. 그러니까 사자가 말하자면 몸신에서 마디촌에서 말씀원으로 이렇게 이제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한자라는 거는 뜻글자이면서 이 뜻글자인 부스를 찾는데 결국은 모두 다 한자의 대부분은 부스의 결합이다. 왜 그게 잘 안 보이냐? 살해할 사자를 공부하실 때 살해할 사자는 이렇게 쓴다라고만 배워서 그래요. 말씀원과 몸신과 마디촌으로 구성된 단어이다 라고 그러고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한자를 배웠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파자도 되고 합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자가 확장이 안 되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 개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말하자면 한자를 통으로 배워서 그래요. 통으로 써서 그렇게 쓰는 거는 아는데 왜 그렇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안 한 거죠. 근데 최소한 조선시대 때에 있던 학자들은 대부분 이 설문해자를 기본 필독서로 공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썼어요. 썼는데 누가 썼냐면은 다산 정양격 선생님도 한자를 애학편이라는 데 써서 거의 그 책을 보면은 설문해자의 파자하는 게 다 나옵니다. 지금은 쓰지 않죠. 천자문 대용으로. 예. 자, 몸신자고요. 그 다음에 그 몸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몸궁도 있죠. 활처럼 구분원을 몸궁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게 활궁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활은 이렇게 쓴다. 예? 활은 여기다 걸어야 되잖아요. 예.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활에는 걸어갖고 화살이 날아가려면 실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신냐, 몸을 구부리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몸궁을 많이 쓰죠. 그래서 몸을 여러 가지 이제 쓰는데 그 사례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갖고 안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동몽 오늘도 1일이잖아요. 유아. 그래서 오늘 이 84강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